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강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그리고 합리적 기대하에서 화폐시장 균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필립스 곡선입니다. 당초 필립스 곡선은 명목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상충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두 변수 사이에 매우 안정적인 관계가 일어난 것은 표본 기간에 물가가 안정적인 금본위 제도가 시행되었던 기간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필립스 곡선은 기대부가 단기 총공급 곡선의 식으로부터 유도됩니다. 여기서 모든 변수는 로그 값으로 표시했습니다. 기대부가 단기 총공급 곡선의 식에서 도출한 인플레이션과 총생산갭 사이의 관계식은 총생산갭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식인 오쿠니 법칙으로부터 필립스 곡선의 식이 유도됩니다. 여기서 람다는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며 B의 값이 2로 안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는 기대부가 단기 총공급 곡선 기울기의 역수 A와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립스 곡선의 식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합니다. 우선 기대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명목임금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때 노동자들은 이전의 실질임금 수준을 받기 위해 보다 높은 명목임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명목임금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물 가격 상승을 인과하고 이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총수요 증가에 따른 호황으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아지면 그 차이에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를 곱한 만큼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생산비 상승에 의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필립스 곡선의 식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부가 단기 총공급 곡선의 식으로부터 유도한 인플레이션과 총생산갭의 관계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편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새 케인즈 학파의 필립스 곡선의 식입니다. 제17강 경직적 가격 모형에서 메뉴 비용에 직면한 기업은 제품의 가격을 사전에 결정한다고 단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마지막 제19장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메뉴 비용의 존재는 기업이 웬만큼 큰 가격 조정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의 가격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제품의 가격을 정할 때 기업은 현재의 명목임금뿐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임금도 고려하게 되는데 미래에 예상되는 임금은 다시 미래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새 케인즈 학파의 필립스 곡선의 식에서는 현재 물가 상승률이 미래 기대 물가 상승률에 의존하게 됩니다. 마지막 새 케인즈 학파의 필립스 곡선의 식은 실제로 많은 나라 중앙은행의 계량 모형에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식보다 복잡합니다만. 자연 실업률 가설은 인플레이션을 영구히 가속화시키지 않고서는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보다 영구히 낮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상충 관계가 장기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 실업률 가설은 장단기 총공급 곡선을 고려한 경제의 장단기 균형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총수요가 장기적으로 산출량과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침체가 길어질 때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는 것과 같이 경제에 상처를 남기는 히스테리시스는 자연 실업률 가설과 상충되는 현상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 실업률이 변동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별로 변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편평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상충 관계가 미약해진 것을 놓고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져도 별로 임금은 오르지 않고 낮은 실업률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인구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필립스 곡선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생산활동을 국제 분업화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낮은 실업이 임금을 올리기보다는 해외 고용을 늘리게 하는 글로벌화를 그 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서 노동의 약해진 협상력을 들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동화와 같은 기술 진보의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글로벌화와 노동의 낮은 협상력이 실업, 임금과 물가 상승의 관계를 취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필립스 곡선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경제의 다른 변화에 의해 가려졌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선 많은 나라 중앙은행들이 시행하는 물가 안정 목표 통화 정책은 안정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동반해 노동시장 여건에 인플레이션이 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한 통화 정책의 내생성으로 인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모호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서 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활동 참가율과 같은 변수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을 때 인플레이션을 과속화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실업률인 자연 실업률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이커머스의 성장은 낮은 실업률에도 물가 상승 압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필립스 곡선의 유효성 여부는 통화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실업률이 낮을 때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대응이 과연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두 자릿수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미 연준은 정책금리를 1980년 20%까지 인상하는 이른바 금냉 전략에 따른 물가 안정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1980년 13%가 넘었던 인플레이션을 3년 뒤 3%대 초반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으나 대신 실업률이 10%대가 넘어서는 등 경기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학계에서는 급격한 물가 안정 정책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금냉 전략 대신 여러 기간에 걸쳐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점진주의 전략을 채택했었더라면 경제적 손실이 작았을 가능성입니다. 경제적 손실은 물가 상승률을 1%포인트 낮추기 위해 발생하는 실업률의 증가분 또는 산출량 감소의 누적치로 측정되며 이를 희생률이라고 합니다. 필립스 곡선으로 희생률을 측정할 때 점진주의 전략은 금냉 전략에 비해 실업률 증가는 작지만 대신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에 따른 필립스 곡선의 하방 이동이 점진적으로 일어나 결코 금냉 전략보다 희생률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합리적 기대는 고통 없는 디스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책 당국이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할 것을 미리 발표하고 경제 주체들이 정책 당국을 신뢰한다면 필립스 곡선이 큰 폭으로 하락해 실업률의 상승폭은 작아질 것입니다. 만약 기대 인플레이션의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제는 장기 필립스 곡선을 따라 이동하게 되어 물가 안정은 실업률의 상승 없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 고전학파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새 케인즈 학파 학자들은 비록 정책 당국의 신뢰성이 담보된다고 하더라도 명목임금의 경직성으로 인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명목임금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냉 전략은 높은 실업률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모든 임금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지 않는 임금계약 체결 시점의 불일치 현상은 명목임금을 더 경직적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갑은 12월, 을은 6월에 임금계약을 체결할 때 갑이 을이 받는 임금을, 을이 갑이 받는 임금을 자신의 임금과 비교하려 한다면 결과적으로 화폐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